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발음을 대충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부탁은 말조차도 부지런하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만사가 이성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파워PT의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무작정 따라하기란 책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강의의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6권의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중에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파워포인트 2007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쓰게 되면서 저는 지금 이 업계에 아예 푹 빠지게 된 것이지요. 저게 한 80만 부 이상 판매가 된 책인데 여러분 베스트셀러의 저자 직강을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면접자 이미지를 만드는 몇 가지 스텝이요? 5가지. 요거만 아시면 돼요. 먼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 플로우 5스텝이라고 해요. 5가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스텝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제일 먼저가 뭐예요? 기본 자세부터 좋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이 시선이에요. 그러면 시선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젠 몸짓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몸짓이 두 개로 나뉘죠.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는 몸짓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구분해요. 이해 가시죠? 이제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여기에서만 말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한두 발자국 움직이는 것. 이게 뭐죠? 공간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히셔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 플로우 5스텝에 대한 순서대로 여러분의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컨설팅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발표를 시키고 비디오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머리 넘기시네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라고 합니다. 비언어 요소들 이미지 플로우 5스텝은요 본인이 그러는 줄 잘 모릅니다. 자기의 버릇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위에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르게 서서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짝다리. 어떤 분은 계속 뒤꿈치를 들어요. 왜요? 떨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서서 발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바르게 서서 발표할 때 첫 번째 규칙은 남성분들은 어깨너비 보폭으로 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다리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장이 바지보단 치마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치와 배꼽 사이. 본인의 명치와 배꼽을 찾아보세요. 그 사이에 얹혀주는 태도의 모습을 취하는 게 좋겠죠. 이건 어떠세요? 건방져 보이죠? 이건 어떠세요? 손 안 빼?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라 하거든요. 그래서 명치와 배꼽 사이에 탁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해보세요. 네, 좀 이따 실습하겠지만. 그럼 기본 자세가 잡혔죠? 그럼 얼음이에요. 얼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다음 뭐예요? 시선.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저처럼 온몸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단상에 숨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거 더 보고 싶으세요? 솔직히. 프리스타일. 온몸이 드러나는 프리스타일이 더. 그 왜 그러냐면 열정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까요? 시선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선 교환의 4가지 원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강의 가서 컨설팅을 진행했더니 시선 교환해 보시라니까 여기서부터 한 명씩 다 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시선 교환이에요? 시선 교환을 랜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Z자를 그려라 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를 본다는 얘기죠? 뒤에서부터 앞을 보는 거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선의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U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주시면 되고요. 2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00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룹핑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줄 알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어떤 사람의 눈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읽을까요? 자, 시작. 끝날 때까지 한 사람만 본다. 밑에 것도 읽을게요. 자, 시작. 자, 한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누구만 본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단위로 시선을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면접 발표자 누구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의 새로운 아이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제품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주면 그게 한 3초에서 5초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시선 교환한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4번에 제가 써놨잖아요. 째려보지 마시라고. 여기를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떡해. 이건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하셔야 돼요? 앉아서 해볼까요? 턱을 돌려보세요. 턱을. 요게 제일 적은 움직임으로 시야폭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뭘로 한다고요? 네, 동자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턱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몸짓 언어가 가장 발달한 민족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힌트는 유럽입니다. 예? 우와, 우리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야, 저희 짠 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몸짓과 발짓하면 다 통해요. 대화가 돼. 그래서 몸짓 언어가 가장 발달한 민족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적인 것에 대한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예의를 갖추는 방법은 부산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화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짓 언어 왜 써야 됩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더욱 중요한 건 임팩트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결과가 바뀝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누가 더 대통령을 시키면 잘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책 선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이미지에 매우 반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손동작을 가지고 있는 닉슨보다는 표정과 몸짓을 적극적으로 쓰는 케네디가 왠지 더 열정적으로 잘할 것 같은 거죠. 그 표심이 움직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뭐라고 하느냐면
몸짓 언어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최초의 사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미국 정치인들은 연설문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몸짓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설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설계하고 뭔가 더 연출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제는 목소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달력을 높이는. 대충 말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전달력이 떨어지는 말소리를 내시게 되면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우리가 아나운서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인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 되자는 게 아니고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발음을 대충 합니까? 이게 Y예요, Y. 기본은 뭐예요?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복식호흡, 발성, 발음 등의 활용을 통한 훈련법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써먹으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20년, 30년 동안 나한테 붙어버린 버릇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바꿉니다. 목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면접이 내일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문제점을 본 가장 큰 핵심은 뭔지 아세요? 너무 대충 발음한다는 겁니다. 평상시.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버릇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부탁은 말조차도 부지런하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입을 써야 되니까, 말소리를 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근육들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럼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달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면접 발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이해를 제대로 하면 쉬운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려고, 포장하려고 어려운 말들로 자꾸 쓰는 거죠. 그런 경험 많으시죠? 레포트 만들고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솔직 담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PT 면접은 쉽게, 간결하게, 그리고 짧게 말할수록 더 극적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 한 명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자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자어, 전문 용어라든지 축약어, 뻐정, 뻐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단문을 구사하시되 접속사가 2번 이상 나오는 거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저는 2 이상 이하도 별로 말씀 안 드립니다. 목소리는 트레이닝이 따로 필요합니다. 화법 얘기할게요. 저는 언어 스킬과 관련해서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채널을 못 돌리고 결국에는 사죠. 홈쇼핑. 우리 집에 와봤나 봐요. 내가 고민하는 걸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 가능하대요.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한대요. TV 보는 순간에 앉기 전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네, 환불이 된대요. 무이자래요. 사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쇼호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거에 설득을 당하시는 거예요? 말이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달력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걸 원해요. 또박또박 잘 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구성이 좋아서 이해가 가고 설득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화법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요 3가지의 화법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EOB 화법. 두 번째는요 PREP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로 읽으면 PrEP이라 그래요. PrEP, 네, PrEP 화법이라고. 마지막은요 whole part. whole은 전체, whole. 그다음에 part를 구분한. 자 그러면 EOB는 미괄식 말하기거든요. PrEP은요 왠지 두괄식, 양괄식. P가 양쪽에 나왔으니까. whole part는요 두괄식.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 먼저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를 쉽게 만들고 동조를 끌어내고 사람들의 눈물샘을 뽑을 수 있는 말하기법. 이거는 EOB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example. 다시요. example, outline, benefit.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먼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예시를 드는 거죠. 저는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랬을 때 뭐예요? 아웃라인. 여러 가지 글로벌한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이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저는 글로벌 회사를 지향하는 이 회사의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mple 퍼센트 70% 주셔야 되고요. 아웃라인 퍼센트 20% 주시면 되고요. 베네핏을 주시는 거 10% 이하.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는 얘기예요? 예시의 힘을 활용해 내 메시지에 힘을 넣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예시가 좋은 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제일 많이 활용했던 사람 바로 김재동 씨예요. 김재동 씨는 토크 콘서트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실제로도 인터뷰에서도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EOB 화법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EOB를 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시를 가져와서 그걸 먼저 푸는 버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어떤 상황의 경우에는 예시를 먼저 활용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시간을 거기에 많이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혹시 뭐 글로벌 관련해서 경험 하나 한 거 있어요? 그럼 이제 EOB 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랩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라 읽겠습니다. point, reason, example, point. 그래서 앞뒤에 포인트를 놓고 이유와 근거를 대는 말하기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돈 주세요. 왜? 왜가 먼저 나오죠. 예를 들어봐. 돈 달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은 일단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면접 PT에 가셔서 하실 때 자기의 경험담을 풀어보세요 하시면 EOB죠.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간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결론을 팍 치는 게 좋아요. 저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야? 이유 있어? 근거 있어? 그럼 이 사람 벌써 관심이 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유 근거가 충분하면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P는 무슨 역할을 하죠? 기억. 그래서 시중에 프랩이란 책도 있어요. 화법을 다룬 책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프랩이라는 게 매우 매력적이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쓸 수 있는 방법 밑에 나와 있는 접속사를 기억해 두시면 좀 유리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자, 홀 파트 한번 볼까요? 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파트는 부분이에요. 이건 두괄식과 달라요. 두괄식은 던지는 거죠, 결론만. 홀은 전체를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늘상 홀 파트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이 8시 뉴스를 보기 전에 9시 뉴스를 보기 전에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하고 안 보고 본 거는 차이가 엄청나요. 다음 게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책을 볼 때 뭘 먼저 보게 되면 쉬워지죠? 목차잖아요. 그 목차를 보게 되면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게 읽어도 내용을 많이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PT 면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컨텍스트를 안 알려주면 컨텐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헤드라인 뉴스를 초반에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갖고 왔지만 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면접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3가지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다 해요. 왜요? 헤드라인 뉴스 날씨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씩 3가지를 보시게 되면 뭐 먼저 시작하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뭘로 시작을 해요? 홀 파트 먼저. 그 다음 경험을 얘기해야 될 때 이옵이 대부분은 프랩.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요, 말 잘하는 사람의 화법들에는 비밀이 있어요. 저렇게 배우고서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저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스크립트를 준비해야 될 때도 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프랩, 이옵이, 홀 파트 같은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 말을 조리 있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다. 이제 시청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 가장 광고에서 핫한 단어 엣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잠시 멈춤, 발표에 엣지를 더하다. 우리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확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쉼을 통해서 뒤를 강조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2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락을 충분히 끊어 읽는 것만 잘해도 포즈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말이 빠르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쉼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비언어 포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각적 포즈입니다. 제 제품 자랑하려고. 블랭크잖아요, 블랭크. 그래서 파워포인트 띄워놓고요, B키 누르면 블랙 스크린으로 바뀌어요. B. 제가 지금 B를 누른 거랑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W를 누르면 화이트로 바뀝니다. 이 2가지를 활용하셔서 본인이 흐름을 쥐락펴락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선 프레젠터가 되는 게 있으시면 더욱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배우셨던 공간 언어 기억하세요? 그것 역시 뭐예요? 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야,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의 내용을 간결하게 다듬고 쉼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도감 있게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한 단어를 여유 있게 풍성하게 시간을 써서 말씀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PT 면접을 봅니다. 그럼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질의응답 시간은 프레젠테이션의 끝에 꼭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고 얘기하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주도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 받고 났을 때 끝나는 거지 질문 없이 끝나는 발표는 없는 거예요. 이 점 감안하셨을 때 우리는 이 질의응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면접 형태로 그냥 질문만 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답변 잘 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면접을 하실 때는요. 원칙과 절차가 존재해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청한다, 메모한다. 경청을 하는 자세는요. 자, 어때 보여요? 저 지금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무슨 경청이에요? 경청은 보여주셔야 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경청하고 뭐 하라고요? 메모해서 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엄한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신뢰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건방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냥 답변해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예,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해주신 질문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맞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화면 준비. 지금은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만 슬라이드 번호 엔터를 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쇼 상태에서. 그래서 15 엔터 치면 15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점프한다고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을 왜 갖고 온 것 같으세요? 평창의 실사당 평가 장면이에요. 이때는 질문만 오가는 형식이거든요. 이쪽은 유치위원단이고요. 이쪽은 실사단이에요. IOC 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해요. 알펜시아 리조트 준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말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답변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답변하는 거죠. 이때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한테 뭘 줬었냐면 예상 질문지라 그래서 무슨 질문이 몇 페이지에 답이 있다고 쫙 적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는 PT 면접의 경우에는 발표하신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페이지 넘버를 적어갔다가 하시는 거죠. 이거 만약에 애니메이션 많이 들어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아까 전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손목 터널 주고 놓으세요. 이거 언제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니까 어떻게 하죠? ESC 누르죠. 그리고는 마우스로 올라가는 이런 초보적인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뭐라고 느낄까요? 심사위원은. 따라 읽겠습니다. 애썼다. 따라 해볼게요. 애썼다. 여러분 뭔가를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서로 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서툴고 그래도 애쓰는 것들이 자꾸 보이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답변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소소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의 성패의 갈림돌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경청은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심림 상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요, 저 사람의 아픈 얘기를 다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 두 가지만 하면 나온대요. 뭐예요? 첫 번째, 끄덕거림. 끄덕여 보세요. 차에 붙어있는 인형처럼. 그러면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깊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붙인대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리액션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어깨가 막 올라가요.
태도가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해요. 다음. 이게 문제죠. 긍정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 좀 더 해줄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럴 때는 프랩 화법 쓰는 거예요. 결론 탁 찍고 이유구가 쫙 되면서 내가 간결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 여기 입사하겠다는 곳하고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프랩 쓰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EOB로 간다. 스펀지가 필요하거든요. 완충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내 의견을 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파지티브, 네가티브. 마지막 뭐예요? 시니컬. 이견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뭐 기억하세요? 네. 네가 먼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닙니다. 하자고 지금 나하고. 그래서 이 긍정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힘. 여기 뒤에 if나 but을 붙이셔서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러나 제 의견은 이랬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언사라는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 하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들으실 때가 됐어요. 제목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메시지 파는 사람 안 뽑습니다. 이제 면접 시장에 AI가 들어오는 세상이에요. 아세요? 모르셨구나. AI로 평가해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지 심박동수 다 체크해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로봇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만사가 이성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는 에토스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에토스. 에토스가 뭘까요? 남을 통해 보여진 내 모습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나.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일찍 저 뒤로 오셔서 기다리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강사인가 보다 하고 저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서 벌써 뭘 갖게 돼요?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날카로운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하고 자기가 결정을 짓죠.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첫인상의 오류가 80%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되게 냉정한 줄 알았더니 되게 따뜻한 거예요. 외모와는 다른 성격. 맞죠? 이거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기가. 결론. 우리가 만약에 PT 면접 자리에 가가지고 만난 면접관들은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러면 이미지를 잘못 주시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될까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여러 것들이 다 필요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첫 번째 뭐 배우셨죠? 이미지에 대한 5가지 스텝. 기본 자세, 시선,
몸짓, 공간. 두 번째 뭐 배우셨어요? 좀 또박또박 발음 좀 하자. 입 좀 풀자. 이거예요, 결론. 세 번째 뭐 배우셨어요? 세 가지 화법. 네 번째요. 말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구나. 내용을 줄여서라도 쉼을 많이 넣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뭐예요? 질의응답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 영화의 명장면에 명대사가 있죠. 뭐예요? I see you. I see you. 나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I love you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온전히 당신과 공감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주실 수 있으면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스킬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우선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이 회사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고 싶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우선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공감의 메시지가 느껴지게 되면 면접에서의 결과와는 더욱 가까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 회사에서 만약에 잘 안 됐습니다. 다음 회사 또 보겠죠. 인연이 아닌 거예요. 맞는 회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서툴러도 좋으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PT 면접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팬시한 발표자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뭔가 사람 냄새가 안 나서 그래요. 취업준비생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사람 같게 뭔가 지금 서툴른데 준비한 사람답게 느껴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서툴러도 좋다.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인상적인 면접자로서 좋은 성과로서 좀 이어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